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의 한웅세 검사입니다. 이번 편은 금융기관 사칭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사기관 사칭 그리고 금융기관 사칭입니다. 통상 기존의 대출을 언급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때그때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명목을 바꾸어 갑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며 범행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뒤에서 실제 메시지 등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은행에서 5%로 5천만 원을 대출하셨죠? 라고 묻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해커들로부터 대부업체 등을 해킹하여 탈취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탈취한 정보는 진정한 제 대출 정보이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진정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온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진정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믿는 경우에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자연스럽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 신청을 위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제 휴대전화는 악성 앱에 감염되는 것이고 이제 어디로 전화하든 조직원들이 미리 설정한 번호로 전화가 강제 발신이 됩니다.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과 함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던 도중에 A은행 또는 금감원을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 이유는 추가 대출 신청이 확인됐는데 이는 대출 약관을 위반을 한 것이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구속되거나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진술을 믿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의심스러워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 이런 데에 전화를 해보더라도 이미 설치된 악성 앱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걸은 전화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게 됩니다. 대출 약관 위반, 즉시 상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 듣고 난 뒤에 피해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새로운 인터넷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금융범죄 근절 및 추가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서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보여주거나 현금을 받으면서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위조된 문서입니다. 해킹된 정보를 이용한 범행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입력한 대출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실제로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보면은 상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담 신청 시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정보를 물어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그 전에 대출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 대출 약관 위반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출 관련 정보를 말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진정한 은행의 직원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야 하는데 2천만 원을 대출해서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대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는 식으로 범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비대면 대출을 명목으로 악성 앱,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도 모르게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약관 위반, 금융사기 연루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기관이 현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금융기관의 공식 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치되는 앱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다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속지 맙시다.